저는 아이 둘이 있는데 아이의 꿈이 정확하지 않고 또 자주 바뀌는 걸 느껴요. 저희 아이는 13살 여자아이인데요. 명확한 꿈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것도 하고 싶어 하고 저것도 하고 싶어 해서 너는 앞으로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엄마 커서 아무것도 안 되면 안 돼요? 그냥 거지로 살면 안 돼요? 이런 말까지 해요. 소리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우리 아이 공부시키기. 오늘의 주제는 제발 공부 안 하는 것까지는 뭐 괜찮은데 자신의 꿈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봉익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우리 아이 공부시키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꿈과 목표 설정 그리고 정말 인재로 자라나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들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공부 방법까지 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꿈과 목표가 없어서 많은 부모님들이 특히 이제 다른 아이들하고 막 놀 때 다른 아이들은 뭐 나는 못 될 거예요, 못 될 거예요 얘기하는데 우리 아이만 특별히 만약에 꿈이 없으면 되게 속상하기도 하시고 하시지만 그건 절대 아이의 탓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부모님께서 그동안 아이가 꿈과 목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을 잘 모르시고 또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셨던 이유도 클 겁니다. 네. 보통 일반적으로 꿈이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놀랍게도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마음 상태에서 꿈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꿈을 가지려면 자신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이거 멋있어 보인다 해서 꿈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해결이 되거나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환상기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냥 멋있어 보여도 꿈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중고등학생 올라가면 그냥 멋있어 보이는 것만은 꿈이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걸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걸 내가 해서 행복할까? 이게 나의 재능과 연관되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시기에는요,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없으면 꿈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자기를 잘 모르는 아이 같은 경우에 꿈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롤모델이라고 하는데 어떤 본보기가 될 사람이나 모델을 별로 만나보지 못한 학생들도 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제가 좀 제안을 드릴 수 있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가족 꿈 데이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그런 시간을 가지면 많이 어색할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아이도 서로 처음에는 막 어색한 시간에 어쩔 줄은 몰라 하실 수도 있겠지만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초등학생만의 특권일 수도 있고요. 중고등학생 시절에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평소에 거의 대화가 없는 가정이 대화가 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의 꿈데이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우리 가족 꿈데이 할 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하시면 참 도움이 돼요. 첫 번째로는 아이의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적어보는 거예요. 네. 물론 아이뿐만이 아니라 엄마, 아빠나 다른 모든 가족들도 같이 적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어떤 부모님은 뭐 아이가 노는 거 잘한다 그러면 그런 거 적으면 안 돼 그러시는데 그런 것도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다 적어보고 그걸 발표하고 엄마 아빠도 발표하고 하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자기를 알아가게 돼요. 이 날을 통해서. 그걸 전문용어로 자기 성찰력이 커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걸 적어보는 거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 좋은 걸 말씀드리면
꿈의 목록을 한번 또 다 적고 발표를 해보는 겁니다. 꿈데이에는. 꿈의 목록이란 뭐냐면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다 가능하다라는 전제하에 평생 동안 해보고 싶은 걸 다 적어보게 하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 좀 너무 허무맹랑하다 싶은 것도 적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라도 많이 적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5개 미만으로 적으면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허무맹랑하더라도 다 뭐 저는 하버드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싶고요. 뭐 10조가 넘는 돈을 벌고 싶고요. 다 괜찮아요. 다 적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가 무한한 꿈을 꿀 수 있도록 이제 장려해 주시면서 그거를 서로 나누는 시간을 꿈데이 가져보면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가치 역할, 꿈의 목록까지 하고 나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만나보고 싶은 사람을 또 찾아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연예 방송 쪽이다 그러면 연예인이나 아니면 방송의 아나운서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누굴 만나보고 싶은지 이런 걸 적어보고, 또 이제 스포츠맨이다 아니면 뭐 의사다 비즈니스맨이다 이런 것들을 교수님이다 적어보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만나는 전략을 짜보는 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또는 그 롤모델은요 반드시 성공한 사람이거나 그 위치에 가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 위치에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의사가 되고 싶은 아이는 의대생을 만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롤모델을 만나는 이유는 구체적인 그 과정과 단계에 대한 지식을 알므로써 이게 정말 내가 갈 길인지 안 갈 길인지에서 꿈을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롤모델을 만나보고 와서 또 나눠보고, 예, 그런 것들을 꿈데이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특정 인물을 거론하는 건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그 지금 대한민국에는 너무나 훌륭한 그 신앙을 가진 크리스천들 중에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예, 그리고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신앙이 있으시기 때문에 각 교회나 아니면 각 단체들에서 봉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좋은 일들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그런 분들, 부모님께서 아이가 관심사 하는 분야에 무조건 성공한 사람, 인지도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분야에서 신앙이 좋은 사람 분들을 좀 이렇게 3명에서 5명만 거치면 만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예,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 엄마 아빠 주변 선생님들이나 주변의 친척들이나 아니면 친구들한테 내가 대통령 만나고 싶은데 혹시 대통령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다니잖아요. 그럼 그 중에 대통령은 몰라도 대통령 친척의 옆집에 누구는 이제 혹시 아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모든 이제 연구를 해보면 4명에서 5명이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한번 실험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제가 만났던 학생들이 정말 유명한 연예인, 사실 롤모델 중에 제일 만나기 힘든 사람이 연예인과 스포츠맨들이에요. 오히려 교수님들이나 사장님들 이런 분들 만나기 쉽거든요. 근데 연예인이나 스포츠맨들도 학생들이 열심히 주변에 이렇게 알아보고 다니면서 짧게는 한 달, 많게는 6개월 내에 거의 다 만나는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도 주변에 이제 옆집 아줌마들한테 학원 정보를 많이 얻으시잖아요. 근데 학원 정보 얻는 것보다 우리 아이가 누구 만나고 싶어 하는데 혹시 누구 아세요? 이렇게 옆집 아줌마들한테 많이 물어보시면 놀랍게도 아줌마들의 그 발이 엄청 넓어서 아줌마들이 잘 만나게 해주시는 걸 정말 많이 경험했거든요. 예, 저는 학원 정보보다 그런 네트워크를 확장시켜주기 위해서 옆집 아줌마들과 유대관계 가지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께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모든 아이들은 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정받고 있는 이론이 있는데요. 모든 학생들은 다 한 가지 이상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잘 개발시키고 하면 IQ와 상관없이
그리고 부모님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심지어는 학력 수준과도 상관없이 다 이 세상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이론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걸 믿으신다면 그리고 사실 그거는 성경에서 나온 달란트 비유랑도 비슷하죠. 한 5달란트 받은 정도 있지만 1달란트 이상은 다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건 타고 난다라는 거예요. 태어난 다음에 재능은 태어난 다음에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아이를 이끌어가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다이아몬드, 즉 재능이 뭔지, 은사가 뭔지를 발견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중요하지. 이 꿈대를 통해서 부모님의 의도대로 아이를 몰아가시려고 하시면 점점 아이에게 이미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다이아몬드를 놓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부모님께서 반드시 아셔야 될 건 정말 아이를 잘 알기 위한 시간으로 하시는 게 좋다. 의도대로 몰아가시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그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적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절대 핀잔을 주시거나 아니면 교정을 해주시는 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지적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변명이나 합리화에 대한 에너지가 나와요. 근데 이 시가 꿈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깊이 성찰하고 발견하려면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핀잔을 하셔서 아이가 잘못 생각했던 거 1을 고쳐주시면서 100을 놓치시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이가 자기를 깊게 생각하면서 자기에 있는 모든 걸 쏟아낼 수 있도록 존중을 해주시는 시간으로 모든 거를 다 존중해주고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시간으로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너무 아이가 생각을 말을 못하거나 아니면 늦게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하나 적는데도 너무 생각을 오래 하거나 그러면 조급해 하시는 부모님도 계신데 조급해 하셔도 안 됩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아이가 하나를 얘기하더라도 기쁘게 이제 존중해 주시면서 하시면 그 빠른 아이든 늦는 아이든 아니 뭐 장난식으로 하는 아이든 진지하게 하는 아이든 아니면 뭐 꿈이 있는 아이든 없는 아이든 일주일에 1시간 또는 한 달에 1시간 이 시간이 재밌게 느껴질 거예요. 부모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존중해 주시면 그렇게 재미있는 시간으로 느껴지도록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무적인 시간이 아니라. 네. 저희는 믿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성공할 수 있는 직업이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어떤 시대에 유망한 전망 좋은 포지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맞는 사회의 자리가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가장 알맞고 그래서 사회에서도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유익하고 그리고 그 사람도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그런 포지션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아이로 하여금 이런 쪽으로 가야지 돈을 많이 벌 텐데 뭐 이런 것들 이런 쪽으로 가야 존경을 많이 받을 텐데 그런 것들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이 정말 아이가 제대로 된 꿈과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또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길일 겁니다. 그래서 꿈과 목표가 없다고 아이를 탓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이에게 주신 다이아몬드가 뭔지 발견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꿈은 있지만 실천력이 없는 오늘의 주인공을 위한 고봉익 대표의 원인 분석과 해결책. 아이들이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는 이유는 공부 미래 확신도가 낮기 때문에, 즉 자신의 꿈과 현재 하고 있는 공부와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첫째, 부모가 누구보다 더 아이의 꿈을 믿고 존중해준다. 둘째, 지금부터 꿈을 이루기까지의 장기 로드맵을 함께 그려본다. 셋째, 로드맵에 근거해 현재 해야 할 일을 찾아 적는다. 꿈까지 가는 긴 여행에 앞서 성공적인 여행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꼼꼼히 챙겨보는 일. 여러분도 고봉익 선생님의 조언을 따라서 아이들과 함께 꼭 실천해보세요.
제가 어린이들을 또는 청소년들을 상담할 때마다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명 한 명씩 꼭 끌어안아주고, 물론 청소년들은 못 그럴 때도 있지만 네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이미 너의 안에는 얼마나 많은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런 걸 볼 때마다 또 내가 얼마나 기대고 설레이는지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해줘요. 부모님들께서도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그리고 신뢰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준다면 아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다이아몬드를 감싸고 있는 흙들을 이렇게 치워내면서 본인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보여주는 그런 것으로 부모님의 신뢰에 보답하는 아이로 자라날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소리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우리 아이 공부시키기 고봉익이었습니다.